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는데요.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 자격이 유예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 연구평가기관도 신설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으로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간주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에도 3년간 소상공인과 동일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한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아울러 이번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 평가기관의 신설 근거가 마련됐으며 비대면 온라인 경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더불어 시행된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 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 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 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 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한 부류였던 소상공인들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결실을 맺게 돼서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하고 추진 계획을 실행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소상공인들의 발전 전략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기대가 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상황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색이 되어서 소상공인의 지금 현재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해주고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상공인들의 수건이었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